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9월 말 오펙이 원유 감산에 전격 합의하자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가까이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는 현재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오펙 감산 합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가 향방은 대부분 국가에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예산 수립 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년 초 30달러 선까지 가격이 추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지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였고 정부 지출 감소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제약이 많은 재정 지출 대신 금리 인하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가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를 사는 우리들 삶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해 살펴보고 유가와 인도네시아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이것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제도 1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석유와 가스 기업 탐사 활동에 대한 세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인리 정부는 내년부터 담배세를 약 11%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가 하락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였다면 최근에는 유가 하락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가 하락 소식에 경기 선행 지표인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유가 국면에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구조 조정 중인 중국 경제로 인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런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다시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일 오일 생산량 증가 등 원유 공급 증가로 인한 유가 하락은 석유 수입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수요 둔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하락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저유가로 인해 인리 정부 수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유류 보조금을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은 실제로는 저유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가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해 보면 두바이 기준으로 10월 현재 40달러 중반 수준인 국제 유가는 내년부터 배럴당 50달러 초반까지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60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오펙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달러 강세 및 유가 회복에 따른 세일 오일 생산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국제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제 전망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 또한 많습니다. 미 금리 인상을 비롯해 내년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 중국의 가파른 경기 둔화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 요소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현 상황은 원유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각 나라와 개별 기업들이 비축해 두었던 원유를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이 비축한 원유량이 무려 30억 배럴에 이른다고 합니다. 30억 배럴은 전 세계가 약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유회사 등 민간 부분의 비축량 또한 많이 증가했습니다. 원유 비축량 증가로 각국의 저장시설이 부족해지자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이 저장 탱크를 찾지 못하고 공해상을 떠돌고 있는데요. 그 양이 최소한 1억 배럴에 이른다는 보도는 그동안의 공급 과잉 정도를 추측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축해둔 엄청난 양의 원유와 더불어 미국의 세일오일 생산량 증가 또한 유가 상승을 막는 요소입니다. 그동안 저유가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생산을 멈추었던 세일오일 업체들이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일오일 업체들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유가가 오르는 것을 오펙이 자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2017년까지 배럴당 60달러 이상을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최근의 저유가는 원유 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가격 전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이 설득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유가와 인도네시아 경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가와 인도네시아 경제 간 상관관계에는 좀 더 복잡한 함수가 존재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지만 생산하는 원유보다 수요가 더 많아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유협회는 2019년이 되면 자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석유를 소비하는 원유 수입국이어서 경상수지 측면에서 저유가가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 하락 시 정부가 그 보조금을 감축함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유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유 순수출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루 80만 배럴에 이르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재정 수입이 원유 수출에서 나오고 있으며 원유 대체제라 할 수 있는 석탄을 비롯한 자원 수출에서 나오는 수입도 정부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국가예산 책정 시 배럴당 50달러의 유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상반기 약 40달러 수준에 머물렀죠. 유가 관련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 예상과 실제 가격 간 차이인 배럴당 10달러는 연간 약 26억 불에 이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유가에 발목 잡힌 조코이 정부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으며 경기 방어를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즉 재정정책 대신 금리정책의 치중, 금년에만 5차례 금리를 인하하였지요. 루피아 기준금리 하락은 인도네시아 국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왔으며 시중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유가 지속으로 루피아 예금주는 예금 이자를 더 적게 받게 된 셈입니다. 또한 저유가는 다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이끌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가이며 세계 4위의 석탄 생산국입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 따라 대체 자원인 팜오일 및 석탄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도네시아는 6년 만에 오펙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오펙 가입은 국제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오펙에 가입한 이유는 생산량 조절을 통한 유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보다는 오펙에 가입함으로써 원유 구매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회원국으로서 오펙의 증감산 정책과 유가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이에 맞춰 자국의 인플레이션 조절에도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펙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오펙 편입은 오펙의 점유율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나 오펙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오펙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당분간 정치, 경제적으로 좀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연쇄적 오펙 가입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든 유가든 경제를 둘러싼 변수는 가능하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줘야 각 국가 경제나 글로벌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는 경제 주체들은 가능하면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유가가 하루속히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세계 경기와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0월 6일 미달러당 12,986루피아로 전주 대비 16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미 제조업지표 호조와 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 대외 요인의 영향으로 루피아 환율은 13,047루피아 선까지 상승했지만 주 중후반 들면서 조세 사면에 따른 대외 자금의 유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등 대내 요인의 안정으로 루피아 환율은 하락 후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10월 들어서 루피아 환율은 12,980루피아와 13,000루피아 사이의 좁은 밴드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1.9원 상승한 달러당 1,1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주 초반 내고 물량 유입 및 미 대선 관련 리스크 완화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 중후반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자금 결제 수요 증가 및 도이치뱅크 등 유럽 은행권에 대한 시스템 불안 등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외 요인의 안정 및 수출 내고 자금 유입에 따른 달러 자금 공급 증가로 환율은 다소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0월 6일 8.57원으로 전주 대비 0.09원 상승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0월 6일 7.04%로 주간 기준 0.06%포인트 상승하면서 전주에 이어서 주간 기준 약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외환 시장과 마찬가지로 주 초반 달러화 강세 및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요인의 불안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조세 사면 신고 자금 중 일부가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 후반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 반전됐으며 전주에 이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0월 6일 5,409포인트로 전주 대비 23포인트 하락하며 주간 기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주간 평균 61억 루피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텍스 앰네스티 제도의 제1차 기간이 9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제1차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세 사면을 위해 신고된 금액은 총 3,600조 루피아로 내년 3월까지의 전체 목표 금액 4,000조 루피아 대비 90%가량을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신고된 3,600조 중 국내 신고 금액은 3,500조이며 국외에서 들어온 금액은 137조 루피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고 과정에서 약 8,500명의 납세자가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79조 4천억 루피아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조세 사면을 실시한 세계 각국 중 역대 최대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조세 사면을 위한 신고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아직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양성화되는 자산 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초 전문가들은 조세 사면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고 실제로 9월 초까지 신고된 은닉 재산은 14조 루피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부터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자진 신고가 잇따르면서 은닉 자산 양성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코이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세 사면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세 사면 정책의 성공으로 조코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개혁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 가스기업 탐사 활동에 대한 세금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 가스 부분의 과세제도를 개정해 탐사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토지세 및 생산 단계에서 법인세, 토지세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석유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 탐사 성공률은 기술 미비 등의 원인으로 약 3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존 과세제도에서는 탐사에 성공해 생산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게만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탐사에 실패한 경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석유 생산 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6년 83만 4천 배럴인 일일 석유 생산량이 2020년에는 4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외 석유, 가스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탐사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과 관료주의로 인해 주요 석유가스 프로젝트 진행이 차질을 빚어온 만큼 근본 개정이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탐사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담배세를 약 11% 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 가격은 약 12%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상승폭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 정부가 단언해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은 강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인도네시아 담배 평균 가격은 약 1.32달러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진국들이 담배세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춘 것처럼 이번 세금 인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흡연율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대학병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담배값이 5만 루피아 이상이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편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 이후 담배세를 연평균 11%씩 인상해 왔으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인상폭을 늘리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담배 소비 제한은 필요하지만 관련 산업 내에서 중소기업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폭을 축소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또한 이번 담배세의 소폭 상승이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 불법적인 담배 유통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업체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모쪼록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절한 담배세 인상을 통해 세수 증대와 흡연율 하락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장기 불황 출구를 찾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유동성 확대 함정에 빠져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입니다. 만일 이러한 불규칙성과 불연속성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당혹스러움은 훨씬 덜했겠지요. 미래의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크게 당황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답을 과거에서만 찾으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폄하하기 쉽죠. 하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처절하며 심각할 수 있겠죠. 생존을 위협받는 한계 기업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지금은 혁신이 어느 한 부서 혹은 일부 직원들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조직 전체가 빠른 속도로 함께 변신을 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는 예전의 지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동반자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단단한 스펙트럼을 짜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모든 분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이 신대륙과 같은 기회의 땅이라는 꿈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